열린이 전하는 양육의 지혜 23번째 시간은 김승자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오지민입니다. 저는 오늘의 주인공 김승자입니다. 그럼 진행할까요? 먼저 오늘의 주제를 말씀해 주세요. 반듯하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입니다. 반듯하게 열심히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요?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요.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봐요. 제약가립을 하면서도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고 오히려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 말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며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설사 큰 인물이 되지는 못해도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 된다고 봅니다. 보통 사람, 중산층, 일반 시민이라 통칭될 것 같은데 저 자신을 포함해 이런 분들이 많으면 좋은 세상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반듯하게 열심히 살게 했나요? 돌이켜보면 저는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힘들었지만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살았던 세대였어요. 나태하거나 요행수를 바라지 않았고 땀 흘린 만큼 거둘 줄 아는 농경사회를 살았어요. 거기에 저희 부모님이나 집안 전통이 반듯했다고 생각해요. 흐트러짐 없이 앞장서고 봉사하고 겸손하게 살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 저희도 이만큼 산다고 봐요. 그렇겠네요. 어려서 가정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궁금해요. 저는 지금의 안산에서 태어나서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맞이인 아버지는 직업군이셨고요. 엄마는 교직 자격이 있을 만큼 재원이셨는데 일제 때 위안부로 차출될까 무서워 엄격하게 결혼을 했다네요. 학력이 있으니 마을 일을 맡아 하셨고 활동적이셨어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 봉사정신도 남달랐고요. 저는 6남매의 맞이라서 내 등에는 동생이 늘 있었어요. 거기에다 아버지 엄격한 가정교육에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영향을 미쳤어요. 살림 형편은 대식구에 겨우 풀칠하며 살렸지요. 힘드셨겠네요. 부모님의 양육 방침이 본인에게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이었나요? 아버지는 저희를 스파르타식으로 키우셨어요. 잘못하면 벌을 받았고 예의를 제대로 안 지키면 혼이 났어요. 어른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어야 했고 말대꾸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영향으로 저는 시집을 와서도 교양 있는 집안 규수라는 말을 들었지요. 반면 어머니의 자유로운 양육 덕분에 우리 남매들은 따뜻하게 자랐어요. 남들의 어려운 일에 앞장서시는 엄마의 모습은 우리가 반듯하게 성장하는 자양분이 되었다 생각해요. 훌륭하신 어머니셨네요. 살림이 넉넉하지 못했는데 6남매는 어떻게 성장하였나요? 제일 큰 일은 대학 진학이었어요. 6남매 모두 공부를 곧잘 하는 편이었지만 아버지 월급과 농사만으로 대학을 보내기는 버거워 보였어요. 큰딸인 저는 자진해서 남동생들을 위해 취업을 해야 했지요. 봉급을 타서 모두 집으로 보냈어요. 작은아버지 집에서 직장을 다녔는데 퇴근하고 굳은 일도 많이 시키대요. 대신 동생들은 저같이 고생은 안 하고 학업과 취업 또는 대학을 다녔어요. 그 덕분에 지금은 모두 자리 잡고 살지요. 어렵게 자랐지만 품성도 괜찮은 걸 보면 할머니를 모시고 자라서 엄마에게 가정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맏딸 노릇을 톡톡히 하셨군요. 그 후에 결혼을 하셨나요? 어린 나이에 청혼이 들어왔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한테요. 첫인상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끈질긴 구애에 넘어가 남매를 출산했지요. 집안 분위기도 다르고 성격도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지방 정근이 있어 딸아가 2년을 살았는데 힘이 들어 아이들 데리고 다시 기경을 결심했지요. 그때부터는 다시 돈을 벌어야 했지요. 황당한 일이지만 현실이니까 독립해 아이들을 키우고 살 집도 마련해야 했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본 가락이 있어 낭망하진 않았지요. 아이고, 힘드셨겠어요. 그럼 자립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살림살이 딸린 가게를 얻어 옷가게를 시작했죠. 그런데 제대로 일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겠더라고요.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 조리사 자격증을 땄죠. 밤낮 없이 출장 요리를 다녔어요. 일본까지 가서 일을 했지요. 제법 돈을 벌었어요. 다행히 아이들은 안정을 찾아가며 엄마가 고생을 해 살림을 한다는 건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부재의 상황이 걱정되긴 했지만 상황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어요. 더 큰 난제는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인 우리 집에 사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아들도 지방에 있는데 말이지요. 별 도리가 없어 10년을 모셨어요. 마지막 3년은 와상 상태에서 간병까지 집에서 했지요. 남들은 저를 천사라 했지만 아이들 할아버지를 어쩔 수 없었지요. 그나마 친정에서 할머니 모시고 사시는 엄마를 보고 자란 경험이 있었어요. 하여간 천사시네요. 자녀들은 잘 커주었나요? 환경이 형편없는데도 제 애들은 삐뚤어지거나 속썩이지 않고 잘 자랐어요. 신껏 돈을 벌어 학원비를 대줬어요. 대학은 재심으로 잘 들어가 장학금을 받거나 알바를 해가며 앞가림을 했지요. 졸업 후에는 좋은 회사에 취업했고 아들은 결혼까지 했지요. 아쉬운 건 딸이 결혼에 적극적이지 않네요. 아마도 아빠가 연상되었을까요? 하여간 걱정 끼치지 않고 이만큼 살아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거기에 엄마에 대한 고마움까지 말하니 뭘 더 바라겠어요. 그러시겠어요. 자녀들의 엄마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들, 딸 둘 다 좋게 본 것은 매사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난간에 처해서도 해결해 나가는 용기가 있다고 했네요. 이정 씨는 지금이 우리 가족이 존재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에 참 반가웠어요. 또 하나는 엄마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다 했네요. 조리사 자격증 외에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애완관리사 자격증을 땄어요. 혹시 밥이라도 굶을까 해서지요. 또 어려서 대학을 못 나온 한이 있어 시간이 나면 책을 봅니다. 제가 늘 책을 붙들고 있었기에 아이들도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겠네요. 본인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아쉬운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 자신이 아쉬울 것 없이 열심히 살아서 그냥 흡족해요. 아무것도 없이 두 아이를 데리고 시작할 때를 생각하면 하늘의 도움이 있었던 게 틀림없어요. 새벽 4시에 기도하며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렸어요. 그것이 저에게 엄청난 용기가 되었어요. 또 미움을 삭히는 길이었고 냉정함도 갖게 해 주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시아버지가 집에서 운명하셨고 그대로 집에서 장례를 모셨는데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다 녹아내렸어요. 겨우와 이웃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대요. 대단하셨네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양육의 지혜를 말씀해 주세요. 요즘에는 저희 때와 다르게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부족할 것 없이 컸다고 모두 성공하고 행복한가요? 저는 지금도 가슴 아픈 것이 아이들이 아버지 부재의 성장을 했다는 점이지요. 아이들이 어느 구석엔가 그림자가 있을까 염려되긴 해요. 그리고 그늘이 손주대로 이어질까 염려하지요. 제가 친정에서 받은 좋은 양육 덕분에 이렇게 꿋꿋이 살고 있듯이 너희도 그 가문의 기운이 흐른다는 점을 강조해 싶네요. 맞네요. 손잘TV 이번 열준의 양육 지혜는 김승자 편으로 반듯하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